이제 슬슬 이제 부산행 얘기로 넘어갈게요. 좀비 얘기냐 어떤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좀비 얘기는 아니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사과 담화하고 이제 첫 이제 공식 행사였죠. 부산을 갔어요. 김기현 대표와 동행을 했고, 근데 김기현 대표보다도 주목을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. 이재용 삼성회장, 구광모 LG그룹 회장,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국제시장 가서 떡볶이를 막 먹었어요. 네. 전 참 그런 게 애쓴 분들을 격려하려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격려예요. 일단 가만히 놔두는 게 격려다.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이 되지도 않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갖다 썼잖아요. 근데 이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 이건 관치 금융처럼 관치 경제, 관치의 그 어떤 전형적인 모델인데 여기서 그러면 다 부산에 모여라고 했을 때 이재용 회장, 구광모 회장, 조현준 회장에게 자유가 있었겠냐고요. 부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있었겠냐고요. 없었겠죠. 이게 뭐예요?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거의 서울의 봄급의 어떤 시대 인식이나 정세 인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부산 엑스포 때문에 안 좋아진 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서 뭔가 이 기업 총수들까지 와서 괜히 연대 책임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업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기업들이 갑자기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에 제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뭐 그런 걸 할 것도 아니고.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쇼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기획도 그렇고 뭐 기획을 저는 꼭 누군가 했을 것 같지 않고 이 느낌은 딱 대통령 본인 스타일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거기 가서 소박한 모습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, 그리고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돼지국밥도 먹으면 이게 또 사람 사는데 또 이렇게 너무 뭐라 안 할 거다 이런 것 같은데, 전반적인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이건 뭐 이상한 행동이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 보면 유행인데, 이건 이제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기업인들하고 막 경부속도로 막 놓고 막 그때 모습이 딱 연상돼요.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을 해외 순방 갈 때 가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나라와 투자해야 되고 그 나라와 뭐 정상 만나고 기업이 만나는 건데,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매달 한 번씩 갈 때마다 매일 총수들 가요. 이번에 또 가잖아요. 네덜란드 갈 때도 또 기업 총수를 데리고 가는데,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.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이에요. 오라는데 안 가봐요. 어떻게 되겠어요? 뭐 무슨 압수수색도 수사받고 막 세무조사하고 이런 땅에 안 갈 수 없잖아요. 그러면 가서 한 얘기도 이런 거잖아요. 가덕도 공항 원래대로 합니다. 북한도 그대로 할 겁니다. 산해분해 이전할 거다 그러면, 예전 같으면, 예전이 아니라 통상적인 문법이면 뭐 산자부 장관, 뭐 기재부 장관 이런 분 가서 약속대로 합니다 하면 돼요. 기업이 국내에서 뭔가를 하는 뭐 투자하겠습니다.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기업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. 해외 순방이랑 다른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할까? 지금 말씀처럼 엑스포 이렇게 신경 썼는데 뭐 5천억이나 썼는데 지금 뭐 29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 표당 뭐 198억 썼다 이런 얘기 나오는 판이니까, 그거를 기업 총수를 통해서 좀 무마해 보려는 건데 좀 구려도 너무 구리다. 뭐가 문제입니까?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가자고 했을 때 흔쾌하게 가자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재벌 회장들도 서민 체험 해보고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? 일반 국민의 삶을 알아야죠. 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. 네. 말도 안 되는 해명이죠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저는 그 장면 보고요. 대통령이 시켰어도 문제고, 대통령이 시켰는데 참모들이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거를 좀 조언을 하지 못하고, 또한 만약에 참모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겠는데요? 라고 얘기했으면 그 참모들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우리는 제드래곤의 인생자를 또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거 재벌 예. 회장들 같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유치 활동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실패했잖아요. 그리고 부산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저러한 행사를 기획한 거는 잘못됐죠.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조금 전에 김 위원장이 이제 재벌 총수들이 부산 내는데 자유가 없었다고 했잖아요. 네. 장제원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은 자유가 있었나요? 있었을까요? 그럼요. 장제원은 어차피 부산에서 또 사람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와서 바닥 민심을 위해서 대통령도 장제원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썩 흔쾌하진 않겠지만 또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을까요? 만약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부산의 주요 지역
군웅할거하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좀 부산에서 낮게 가야 되지 않나.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이미 뚫렸고 부산마저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건지 부산부터 다져놓고 수도권으로 다시 올리겠다 뭐 이게 같은 얘기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보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용산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예전처럼 좀 그립을 강하게 쥐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의원 숫자가 만약에 야당의 총합을 합친 것보다 더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여당에서도 찬성한다라는 예. 그런 표가 나오게 된다. 그럼요,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일 거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거고 자칫 잘못하면 당내에서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당의 의원들을 달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12월 28일까지는. 근데 그러니까- 특검법은 실명 투표잖아요. 실명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눈치 볼 것 같아요.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. 이건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렇게 어차피 과반 통과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거부권 거부권. 행사할 거고 그러면 이제 200개가 되냐 안 되냐 3분의 2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. 어제 그 노란봉투법은 이제 3분의 2 안 돼서 이제 끝났거든요. 뭐 어제 보면 한 17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. 290명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25개 정도가 25개도 필요 없죠. 왜냐면 조금 낮으니까. 근데 그때까지 공천권 행사하다가 누구 몇 명 컷오프 시키면 분노에 이제 찬성표를 이렇게 하면 큰일이니까. 아니 그리고 그것도 이제 큰 걱정이거든요.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안 돼. 대통령 여사니까 우리가 방어해야 돼. 그러면은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예요. 그러한 갈등과 혼란이 의원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